네, 2023년 4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저도 한번 차 안에서 유튜브를 촬영해 봅니다. 처음인데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문갑식 대학 동기이자 조선일보 동기였던 문갑식 씨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강의할 일이 있어서 잠깐 지방에 내려왔는데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깥에 비가 오고요. 좋네요. 차에서 하니까. 온치도 춥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그 성과를 잘 이어나가라 이겁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하고 북한이 발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여러 차례 갔지만 북한이나 중국에서 뭐 크게 떠든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의 적이 발끈한다는 거는 제대로 외교를 했다는 뜻이죠. 국제정치학을 공부해 보면요. 외교를 하는데 외교의 꽃을 동맹이라 그래요. 동맹이 너무 발전하게 되면 합병이 되겠죠. 병합이 되겠죠. 근데 병합이 되게 되면은 그 속국이니까 안 되고 동맹이 가장 좋은 건데 동맹을 하는 첫째 조건으로 뭘로 꼽느냐? 학문세계가 참 냉정합니다. 공동의 적이 있어야 돼요. 두 나라가 같이 상대할 적이 있을 때 동맹이 만들어지거든. 일단 모든 전략은요, 적을 누구로 하느냐를 선정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내가 뭘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 국제관계를 하려면 누가 나의 적이냐, 경쟁자냐, 이거부터 정의를 해야만 그다음부터 목표가 나오고 뭐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6.25 전쟁을 치렀고,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불편한 나라, 일본도 불편하지만 일본은 45년 패망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됐으니까 그건 이제 달리 봐야 되고, 6.25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 수교는 맺었지만 불편한 나라, 그다음에 북한은 적이죠. 그런 중국, 북한을 적으로 하는 나라하고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두 나라를 아주 싫어하는 나라하고 동맹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이 그런 나라고 일본이 그런 나라죠. 한때 미국은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공산국가인 중국에 접근한 바가 있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참 좋았어요. 중국에 투자해서 돈도 벌고 안보는 미국이 해주고 양손에 떡 들고 춤을 췄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25 때의 기억도 있고 하니까 실익은 있더라도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고, 북한은 계속 우리 협박하니까 거기에 알아서 잘 맞추자 하는 거는 패배주의자죠. 많은 분들이 보면서 적에게 당나라에 항복한 고구려를 비난하는데,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전 정권에 있었던 주사파의 아바타인 그런 정권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중국을 딱 화나게 했다는 거는 제대로 외교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대통령만 바꿨지 정권 교체를 못했다고 봐요. 우선은 KBS, MBC 주요한 방송사가 공영방송이지만 어쨌든 뭐 방송이 중립적이어야 됐다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너무 반 윤석열 정부적이고, YTN 그렇고, 그 다음에 사법부 아직 정리 안 돼 있죠. 아주 심각하죠. 그 다음에 국회는 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고, 행정부의 공무원들은요, 지금 산업자원부는 대통령이 탈핵정책 그만두라라 그랬는데도 탈핵정책 정권에서 만든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고, 환경부도 이번에 비가 와서 과문이 풀려 그렇지 환경 보전 위주로 4대강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권이 바뀐 게 없어요. 저는 이거를 누구랑 비교하고 싶은가 하면은 1948년 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은 됐지만은 그때 대한민국의 실력자는 인천 김성수가 이끄는 한민당 계열 등 국내파였습니다. 그 세력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왕정을 하다가 일본에 먹혔다가 독립을 했으니까 대통령제라고 하는 선진된 기술을 할 자신이 없어서 의원 내각제로 갑니다. 의원 내각제로 헌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 박사가 와가지고 미국식을 해야 된다 해서 절충안으로 대통령을 두고 부통령도 두는데 실질적인 권력은 국무총리가 갖고 대통령은 단 통수권만 갖는, 의원 내각제의 대통령은 통수권도 없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은 통수권이 있거든. 그것만 삽입해서 국가를 만듭니다.
그 48년엔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 군은 힘이 없고 하니까. 근데 50년 전쟁이 나니까 그 통수권을 갖고 군을 지휘하다 보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 군을 위해서 모든 정부가 이제 움직이는 전시 내각이 되죠. 그러니까 군을 움직이니까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제에 가까운 식으로 개헌도 하게 되고 또 자유당이라고 하는 당을 한민당이 아닌 좀 더 반공적이고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나중에 독재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때 나오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의 귀재다. 외교에는 귀신이다. 그런 게 나왔던 거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위기에서 돌파를 하려면요. 방법은 가장 센 나라랑 친구가 되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해갖고는 저도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게 아니고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제 몇몇 CEO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선택이다. 어느 사업에 투자할까? 그 누가 어떻게 하느냐. 최고 기업이 하는 걸 따라하는 수밖에 없다. 왜 서울대학 가려고 그럽니까? 최고들이 모인 데 가게 되면 최고들의 방법을 보고 수단을 배우는 거잖아요. 최고의 직장 가는 거는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가게 되면 보고 배우는 게 다르잖아요. 최고의 신문사에 오게 되면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그 최고가 되는 그렇게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최고랑 친구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미국하고 붙으면은 안보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강력한 친미 노선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고 본인이 워낙 영어를 잘하고 한문도 다 천재죠, 천재. 저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지도 중에 최고의 천재는 이승만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기 돌파를 했고 그 덕택에 우리가 한 10년, 15년 존재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은요 좀 이렇게 비장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했죠. 또 일본하고의 관계도 개선해서 자금도 만들고 또 독일에 우리 근로자를 보내서 돈도 만들고 월남전에 파동해 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미국에 잘 보여서 한 게 아니라 이분은 철저하게 용미주의자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반미 그리고 약간의 좀 친사회주의적 사람인데 기꺼이 미국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본인의 능력과 실력으로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의 본인 능력을 확 발휘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기회 같은 게 왔을 때 활용했다면 박 대통령은 본인이 딱 봤을 때 이게 맞구나 하면 그냥 뚜벅뚜벅 가는 뚜벅이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인생은 좀 슬프고 비장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담담하고 또 하나 박 대통령이 피살되고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로 가고 광주가 터져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이 나라 이끌지 않겠다고 할 때 본인이 나라를 맡습니다. 지금 와서는 전두환 씨가 5.18 광주를 뭐 학살하게 했다 그랬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걸 본인이 그럼 나라도 해볼까 하고 맡은 거죠. 근데 어떻게 나라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풉니까? 결국은 미국 가서 레이건 대통령을 감동시키고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슐츠 그 다음에 와인버거 국방국무장관을 축 만나서 한미관계 좋게 하니까 일본이 대한민국 경제가 재건할 수 있도록 창안을 내놓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도 하고 흑자 경제도 만들고 지금의 번영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유쾌하게 외교를 잘한 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DJ YS 이후에 개판된 이 나라를 지금 정권조차도 못한 대통령이 언론, 사법, 입법 다 안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외교 하나로 지금 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장관도 만나고 별도로 부통령과 같이 또 미국 국방부 장관도 따로 가서 만나고 이번에 가서 DARPA를 DARPA DARPA를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를 얘기하면 ADD 국방과학연구소라 그럴까? 미국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무기를 기획하는 데요. 거기에서는 대통령이 갔다라고만 나오고 설명도 없고 사진도 안 나오죠. 거긴 비밀입니다. 미국에서 첨단 무기를 만드는 기관이 DARPA가 있고 그런 것들에서 기획하게 되면 각 기업에서 하는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 팬텀 웍스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럭키드 마틴에는 스컹크 웍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상도 못한 무기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전 두 군데 DARPA도 그렇고 세 군데는 가본 적이 없고 럭키드 마틴에 갔을 때 라이트하우스라는 데는 가봤어요. 거기도 새로운 무기는 아니지만 기존 무기를 또 개량하는 곳이에요. 왜 우리 오토바이 탈 때 쫙 누워서 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조정하기 좋다며요. 전투기도 F-16은 쭉 누워서 탑니다.
어떤 건 요러고 타고 요러고 타면 더 피로감이 오고 이 조정할 때 어렵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라이트하우스에서 하는데 실전 경험을 통해서 개발해 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수많은 전쟁을 해보니까 더 좋은 무기를 만드는구나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다르파를 윤 대통령한테 미 국방부가 공개했습니다. 사진도 안 나오고 기사도 안 나왔어요. 갔다고만 나오지. 한미동맹 확 잡아 끌었습니다. 공동의 적을 분명하게 했고 몇몇 분들은 중국을 너무 건드렸다 그러는데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한 친구를 얻는 겁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참 안 풀리잖아요. 한동훈 장관 혼자 고군분투,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좀 해내는 거 외에는 다른 장관들은 뭐 움직임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한동훈 원희룡이 한 거 몇 배를 본인이 딱 해냈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쯤에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이 좀 연도에 나가서 환영해 줬으면 좋겠어. 참 대단히 애썼다. 잘했다. 그리고 여기서 모은 힘을 가지고 이제 난제를 돌파해야죠. 제가 대구 매일신문에 칼럼을 쓰게 됐는데 4월 총과에 잔인한 4월, 이재명한테는 잔인한 4월이 될 거라 했는데 지금 이재명 씨 대통령은 미국 가서 저렇게 돌파하고 있는데 유동규랑 재판장에서 쌈진이라 하고 있고 참 어려워졌죠.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뭐 서점 열고 뭐 어쩌고 그러고 사람 모으고 있는데 사람 모으다가 코너에 몰려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거는 사람 사는 사람 얘기했던 노무 씨입니다. 자꾸 저 사람들이 설치되는 거는 자기네가 불리하기 때문인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번에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죠. 경제도 살리고 뭐 우리가 퍼주기 외교했다는데 퍼줘야 받는 게 있지. 주고받는 거지. 삼성, 현대, SK가 미국에 줘야 우리도 받아내는 거죠. 그 받아낼 기트도 만들었고 이제 차례차례 핵 재처리 공장, 농축 공장, 그 다음에 공격 원잠, 그 다음에 우리 산업 키우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상당히 큰일을 했다.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감동시키고 미국도 애를 쓴 것 같아요. 상당히 애를 썼는데 참 잘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 아쉬운 거는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가 공연하기로 했다는데 그 공연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공연 문제 때문에 김성한 실장이 바뀌었다는데 만약 김 실장이 그걸 반대했다면 그분이 역시 학자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그게 아니라면 모르겠고 또 반대로 윤 대통령이 참 준비를 많이 했다. 근데 법학이나 하고 사람 잡아들이는 걸 전문으로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대인관계 한 방으로 그냥 외교관계를 풀어버리는 이런 능력. 이건 뭐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재산 평가하는 바입니다. 윤 대통령 귀국길에 좀 애국적인 분들은 나가셔갖고 환영한다. 힘을 보태주시기를 저는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차 안에서 비도 오고 옆에 지나가는 차들도 있고 혼자 이렇게 떠드니까 참 좋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